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마지막 그 3교시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시험 볼 8번째 시험 과목인데요. 사회복지 법제론이고요. 오늘은 6번째 벌써 주제별 기출문제이고 공공부조법이라는 큰 그 영역 안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법제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이 네 가지를 공공부조법 파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부조법 가운데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9년에 제정돼서 2000년에 시행되었던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요. 21회 때 67번으로 가장 최근에 기출이 됐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는 7가지의 각각의 급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는 시도교육감이 실시한다 보장기관을요. 근데 아니죠. 교육급여는 당연히 시도교육감이 실시하지만 의료급여는 국가나 지자체가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맞지 않고요. 자, 이번에 생계급여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이 실시한다. 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있는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생계급여. 자, 2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 보장기관은 위기개입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했는데 자, 국가나 지자체 이 보장기관은 상담원이 아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죠. 보장기관은 국기법상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3번 맞지 않고요. 4번에 생활보장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는 아니고요. 심의의결기구입니다. 심의의결기구. 5번에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그 각각의 계획, 그러니까 시행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 게 많지만 예외적으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 기초생활보장 시행계획은 3년마다 시행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5번에 그래서 3년마다 하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옳은 설명은 2번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이 실시한다. 입니다. 역시 21회 때 63번이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기본원칙을 모두 고른 것은 근로능력을 활용하는 게 원칙 맞고요. 보충급여 맞습니다. 그리고 타법 우선이기 때문에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그 급여를 제공하기에 앞서서 부양의무자의 부양이라던가 타 법에 의한 지원이 먼저 우선시됩니다. 타법 우선도 맞는 거고요. 보충급여도 맞습니다. 리을의 수익자 부담은 국기법은 공공부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이 아니고요. 이 수익자 부담은 사회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 3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의 원칙은 근로능력 활용, 보충급여, 타법 우선이 되겠습니다. 21회 때 62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제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서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에 부양 능력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징집됐기 때문에 소집됐으니까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2번. 보장기관, 국가나 지자체는 차사의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할 수 있다. 2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국기법상 급여 종류 중에 생계급여 있는데 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종이소득을 기준하는 건 맞지만 100분의 50이 아니고 현재 100분의 30입니다. 4번 생계급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이 아니고 매월 지급해야 되는 거죠. 생계급여, 생활비는. 생계급여는 매월 지급한다. 자, 5번 주거급여는 주택 매입비, 주택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지원이 되진 않고 임차료, 그리고 수상유지비 등이 포함되는 게 주거급여입니다. 옳은 설명은 2번이었습니다. 18회 때 62번이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이 자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이 자활 지원은 수급자 또는 그 윗단계라고 할 수 있죠. 차상위자, 워크페어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장기관은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위하여 자활기금 적립하는 거 맞고요.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는 국유 공유재산의 무상임대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습니다. 3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4번에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서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을. 1, 2, 3, 4번까지가 국기법에 의한 자활 지원의 내용이니까 암기하면 되겠고요. 5번이 옳지 않은 건데요. 자활 지원은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지원하는 건데, 수급자 및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 차상위자를 소개를 하고자 하는 건데 맞지 않죠. 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가 차상위자입니다. 100분의 50 이하인 자. 수급자 및 이러한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 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고소득층, 중위소득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네, 17회 때 61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게 맞고요.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가 맞겠습니다. 자, 4번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 설립 운영할 수 있고요. 보장기관이 재정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했고요. 5번에 교육급여는 공공부조의 급여이긴 하지만 이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이 아니고 교육부 소관으로 해서 시도 교육감이 이 교육급여를 실시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16회 때 64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외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수급자가 된다라고 하면 모든 그 국외에 체류만 하면 외국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을 했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 중인, 그리고 각 대통령이 정하는 해당 사항에 되는 외국인만 소급자가 일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맞지 않고요. 2번에 기준 중위소득은 지자체별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고시한다. 맞지 않습니다. 3번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아니고요. 4번에 보장기관은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었죠. 없다가 맞지 않고요. 5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 5번이고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관별로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수립한다라고 했고 예외적으로 3년입니다. 국기법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하면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또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실태 조사는 3년마다 실시해서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13회 때 65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에는 수급권자의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2번 수급권자의 친족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신청할 수 있는 거 맞지 않습니다. 자, 수급권자의 친족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신청할 수 있는 거 맞는 설명입니다. 자, 이번에 맞는 지문이고요. 좀 옳지 않은 거 찾고 있습니다. 3번에 보장기관은 급여를 가구 단위로 실시를 하는 게 맞고요. 개인 단위가 아니고요. 특히 필요한 경우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뀌었네요, 말이.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거 정답이고요. 4번에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진다. 그렇죠. 국기법 적용 이전에 자체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시하고 또는 타 법에 의한 지원을 우선하고 마지막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수급자가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그 급여 결정 취소하려면 그래서 청문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2회 때 54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급여의 종류 생의, 주교, 장해자 이렇게 7개인데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해자는 장제,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해산,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다음에 자활 이렇게 7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휴업급여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급여 7가지, 생의, 주교, 장해자 7가지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 정답입니다. 11회 때 73번 기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했는데요. 이 선달 중에서는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그래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같이 있지만 그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번 지문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또 2번에 해외 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번에 교도소, 구치소, 치료, 감호시설 등의 수용 중인 경우 5번에 부양의무자가 실종 선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1, 2, 3, 5번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죠. 지금 그래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거고요. 이 법령상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지금 같이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4번이 해당이 됩니다.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귀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더 나아가서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서 그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 역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10회 때 72번 공공부조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기출이 있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 앞서서 일반법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도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유지토록 급여 수준을 향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본법에서는 이게 법의 목적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1번도 국부법에 관한 급여 설명 맞는 거고요. 2번 급여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에
이 국기법의 급여가 우선해서 행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 법령에 의한 보호가 우선되고 부양 의무자에 의한 부양을 우선시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가 행해집니다. 옳지 않은 거 2번이고요. 3번에 부양 의무자의 부양은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맞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전부가 아니고요. 외국인의 일부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고요. 생계급여는 금전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에 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물품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공부조 가운데 4가지 중에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기출문제 마치고요. 이후에는 역시 공공부조에 포함되는 기초연금법이라던가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있는데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